자, 일동제약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주말 사이에 되게 분위기 좋았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화이자가 새로운 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판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이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비만 치료제 테마 자체의 대장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주가 변동이 일동제약한테 현재 분명하게 끼친다라고 말씀. 그런데 보면은 이 D&D 파마텍이 지금 월요일 날 마이너스 10% 가까이 갔다 왔어.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전체적인 비만 섹터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동제약은 좀 말아 올렸죠. 이 이유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판때기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노보노디스크의 스탠스가 어떻게 갈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일동제 주님들한테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왔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길게 봐도 좋다라는 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 D&E 퍼마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간 거, 바닥에서부터 3만원에 사던 애가 얼추 맨 바닥에 샀으면 거의 10배 가까이 나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빡 하고 꽂힌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1, 2, 3거래일 만에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언제부터예요?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현재 11월 중순 거의 다 될 때까지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 그럼 어떤 이벤트가 나온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일단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거 메모장을 써드릴게요. 제가.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와 vs 일라이릴리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위고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젯바운드, 마운자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노보노디스크가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경구형 테마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발맞춤에 일라이릴리도 경구형으로 넘어갔고, 경구형이 뭐냐면은 입으로 먹는 형태를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네들만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뛰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서 누가 뛰어든 거예요? 화이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참고로 화이자는 여러분들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강 구도로 넘어가다가 여기서 일레일리는 그냥 그대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화이자가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갑자기 미국의 메세라는 기업이 현재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얘가 한국의 D&D 파마텍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11월 8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도 뭐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비만 치료제를 시장에 빨리 내보내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 많이 나왔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메스라의 그리고 D&D 파마텍의 물질이 가장 경구형 플랫폼에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화이자가 돈으로 찍어 눌러서 이 노보노디스크를 이기고 얘가 메세라를 인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 오후 6시 13분께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현재 미국 증시 프리마켓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메세라 이 기업입니다. 여기에 재료 소멸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11월 7일까지 계속 12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꽝 하고 프리마켓에서 다 내리꽂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소멸로 현재 인식이 돼서 D&D 파마텍의 주가가 하락하니까 우리 일동제약도 같이 빠진 겁니다. 이거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 그러면 여기서 일동제약이 유리하게 그냥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일동제약은 기존에부터 우리가 밀고 가던 회사가 노보노디스크였어. 아예 타겟을 여기로 해서 노보노디스크를 잡고 가던 와중인데, 노보노디스크도 이 메세라를 인수를 하고 싶었죠. 왜? 여기에 현재 경구형 플랫폼이 가장 빠르게 시판을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죠. 아예 화이자가 인수하는 걸로 못 박았고, 노보노디스크 측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경매 안 하겠다, 랠리 안 하겠다 말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보노디스크 측은 다시 한 번 더 본인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하겠죠. 왜? 경구형 플랫폼을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측에서도 현재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난관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에 대해서 오피셜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동제약도 11월 7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까지 빠졌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디에 걸쳐져 있어요? 11선 여기. 그러니까 이제 11선은 초단기 이동평균선이라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11선에는 크게 뭔가 이제 의미를 두진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냐면은 이 21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가라는 게 지금 이 이동평균선들의 값이 계속 지금 고점에 위치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요 구간. 이게 뭔 소리냐면은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이 노란색 21선이 61선을 꿰고 내려가면서 현재 추세가 꺾여버린 경우가 되는 건데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구간에 있던 상승분이 다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근데 주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은 본인들이 분명히 이 구간에서부터 돈을 써서 주가를 여기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본인들의 물량이 100%다 털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 근데 일동제약의 특성상 21선을 한 번 이탈할 때는 생각보다 좀 장기간 이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21선 이탈 나왔던 데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21선 이탈을 하는 경우가 과거 상승과 대비했을 때 이번 상승 랠리에서는 조금 더 길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기존에 있던 세력이 패턴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고 아예 이번 9월 29일 날 상승해서 손바뀜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일동제약 주주님들이라면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셨거나 혹은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은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이번 주 정도는 투입을 하지 마시고 관망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변동성이 너무나 큰 주간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은 제가 위로의 변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주가에서 계속해서 위아래 하면서 이런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스가 되게 크죠. 왜? 최저점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가 여러분들 레인지가 얼마나 크냐면요. 상방으로는 32%인데 하방으로는 얼마예요? 이게 24%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바닥에서 사시는 게 사실 더 손익비가 좋은 부분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주주님들이 좀 많이 힘들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기간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오려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니 섣부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단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단타 종목에 대해서 딱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라고 뽑히고 있는 이 미국의 셧다운 문제가 상원의원을 통과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가 된 부분이 보였고 이제는 하원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트럼프가 서명을 하게 되면은 역사상 가장 긴 이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리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미국 정부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리 좀 선반영을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단타 종목이 적어도 이번 주 내내에는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없었는데 과거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들이 목표적으로 여러분들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단기적인 종목을 어떻게 제가 뽑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티스라는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카티스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1선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는 부분인데 유통비율이 35.7%밖에 안 되는 품절주다 하면서 이때 2,960원대 브리핑을 드렸어요. 얘가 지금 얼마예요? 3,235원 같죠? 그러니까 2,960원 여기잖아요. 그래서 상승이 9%더 추가적인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냐면은 201선은 여러분들 1년에 기간 조정이 필요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유통비율이 35.7%밖에 안 되지만 품절주다. 대부분의 물량을 주포가 쥐고 온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속 상한가도 충분하지만 개미털기 무빙이 절대 감당 불가능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매수한 게 아니라면 지켜만 보면 되고 품절주 주포가 어떻게 무빙을 만들어서 개미를 털고 상승시키는지 학습자료 아주 좋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제 말씀드렸냐? 11월 6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카티스도 그렇고 고영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산일전기 고영 오늘부터 보면은 고영 항상 또 이렇게 나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유라클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유라클 이런 식으로 변동성 크게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 주에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통방에서 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었어요. 오늘 휴학한 게 맞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랑 같이 단타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단타라고만 보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너무 비싸다 못 사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개별주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정말 예쁘게 재료 잘 만들어진 애들은 상한가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까 상한가 필요하신 분들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에 딱 갖다 대기만 하세요. QR코드 스캔만 하면은 문자 메시지로 자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전송 버튼만 그냥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한 통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 보낼 수 있게 설정해놨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는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변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종목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종목들 상한가 가공합니다. 이런 종목들 꼭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계시면은 제가 또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로봇 AI 관련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시청하셨으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히든 종목 하나 알려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2배, 3배 갈 종목들만 알려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대박 종목이 요 APR이죠. APR은 지금도 잘 가는 친구인데, 제가 APR 언제 말씀드렸어요? 2월 11일 날 초에 말씀드렸던. 지금 APR 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22만 원이죠. 2월 11일이면 언제예요? 여기 52,000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빠진 주가만 그어도 359%, 3배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들만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